자, 갑진년맞이 책 추천 세 번째. 뭐 왜 이거는 꼭 5권을 하라고 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역시나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이 재성의 시대다 보니까 항상 돈 문제가 문제죠. 예. 돈 많으면 생각보다 해결된 게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저도 경영학 학사 석사에 뭐 금융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돈 버는 책 관련해서도 많이 보는데, 웃긴 거는 이제 책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주식 투자 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 그러니까 주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뭐 명략도 마찬가지. 명략 용어 모르면서 어떻게 명략 공부를 하며,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주식을 사거나, 최소한도 기업의 재무제표도 안 보고 주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 기업이 뭘 어떻게 삥땅 치고 있는지 뭐 분식회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옆에서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좋대더라 그러면 막 들어가요. 그래놓고 망해. 그 다음에 이제 뭐 탓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이제 그놈 왜 그랬냐 뭐 해서 싸우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쨌거나 기초적인, 왜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의 가치 또는 주식의 가치, 뭐 금리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환율은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가치의 평가 이런 걸 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을 추천을 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책입니다. 이건 일본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다부치 나오야라는 분이 지은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원래 절판됐다가 이거 다시 발간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트레발이라는 독서 클럽 하면서 아는 그 투자하시는 분, 투자 운용사 운영하시는 분이 다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절판된 걸 다시 어떻게 판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출판사랑 얘기해서 재발간한 책이고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자꾸 망각하고 삽니다. 왜 망각하고 사냐면 지금 나의 요 시점에서는 확률이 없어요. 내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를 놓고 보면 항상 모든 건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보고 미래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건 지금이라는 요 시점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걸 확률을 잘 생각 못해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동전 이렇게 딱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반반이니까 50%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동전이 딱 떨어져서 결정이 나고 나면 확률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률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대단히 통계학 얘기 안 쓰고 써놓은 책입니다. 그게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데, 주식 투자나 기업 경영 모든 거에 다 확률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것도 확률이 들어가 있고요. 주가라는 것도 확률이 들어가 있고요. 다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에는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시는 게 돈 버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 확률이 높은 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막 한다니까요. 그리고 확률이란 건 항상 어디서 생기냐?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일기예보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일기예보도 보세요. 확률로 얘기해요. 내일 강수 확률 80%입니다. 그럼 온다는 건가요? 안 온다는 건가요? 올 확률이 80%라는 건 진짜 오나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확률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쉽게 써놓은 책이라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책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운을 대단히 무시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성공하신 분들 뭐 이렇게 상담해 보면 자기가 잘나서 다 했죠. 내가 잘났지. 뭐 운이 뭐 어딨어.
근데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은 또 겸손하게 바뀌어요. 이게 되게 웃기지. 그런데 어떤 건 운이 되게 더 크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크고, 어떤 건 운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실력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운은 거의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우리 주변에 많죠. 로또. 로또는 내가 아무리 그 로또 여태까지 나온 번호를 뭐 다 분석해가지고 뭐 이게 나올 어쩌고저쩌고 다 따져봐야 매번 할 때마다 확률이 리셋돼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맞췄다고 뭐 실력이 뛰어나는가요? 아니에요. 그건 운이죠, 운. 그러면 내가 운에게 써야 되는 시간과 노력, 실력을 키우는데 써야 되는 시간과 노력, 이거를 적절히 배분해야 되고요. 주로 당연히 실력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이걸 맹신하면 안 돼요. 뭐냐면 얘가 운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서 증폭돼야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여기도 뭐 주식 투자, 당연히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니까 주식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제일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그 마이클 모브신이 취직하게 된 계기가 운입니다. 왜? 면접관이 다 떨어뜨리자고 했는데 마지막 면접 봤던 임원하고 그 회사 쓰레기통 로고 이쁘다는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붙었어요. 그건 내 실력하고 관계가 없잖아. 내가 그 쓰레기통 로고 이쁘다고 얘기한 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아부가 실력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내가 어떻게 더 활용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많아서 그걸 좀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운하고 실력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어떤 거를 더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 더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운이 더 좋은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믹스해서 훨씬 더 성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써 있는 책이라 그리고 재밌어서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돈 얘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게, 그 돈이나 경제라는 거를 그냥 그 주식 가격, 환율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 그 다음에 자원 등등등의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있고 되게 미미한 변수가 있고 이게 구분은 돼야 되겠으나, 그 중에 대단히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지인, 맨날 삼원 얘기하잖아요. 천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운이에요. 갑자기 내가 뭐 가게 차렸는데 지진 나면 끝이잖아요. 그건 운이에요. 그다음에 지라는 거야. 지리, 풍수, 지역 이런 게 영향이 있고, 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지리, 풍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풍수라고 하긴 그렇고 뭐 하여튼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놈의 땅 좋아해가지고 맨날 땅 거리면서 다니는데, 어떤 자리는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길이 뚫려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데는 뭐 목 좋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점점 사람 빠져서 팔이 날리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세계의 구도에 놓고 봤을 때 뭐 동남아나 우리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같은 섬나라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운업이나 항공업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뭐 그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걸 갖다 판단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 교육할 때 옛날에 저는 그래도 사회 시간에 무슨 뭐 지리 부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거 뒤집어 뭐 산맥 따져보고 그 외우고 막 강 외우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우리 애들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맥이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풍수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뭘로 나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다리도 놓고 뭐 이런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특히나 다수의 인원이 이동하고 하는 게 어려워서 보통 이제 방어 구축선을 대부분 강으로 잡습니다. 유럽도 똑같아요. 라인강 뭐 이런 데로 다 기초로 해서 그 주변으로 이제 주둔지 만들어 놓은 게 로마 주둔지 만들어 놓은 게 다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지리적인 기본 개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내 돈 벌거나 투자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에 이렇게 목을 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꼭 다리푼을 파서 가보셔라. 내가 거기 가서 핫도그라도 하나 사 먹어 보면 감이 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여기 이 동네 이렇구나. 어떤 분위기네. 근데 안 가보고 요새 네이버 잘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잘 돼 있으니까 막 검색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로드뷰로 보고 그걸로 안 돼요.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서 저것도 추천드리고 네 번째 책은 이겁니다. 팩트 플리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팩트,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이분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어디지? 뭐 저기 하여튼 북유럽 쪽에 계신 분이 자기 아들,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막 분석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지.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그리고 이 책을 꼭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주 글로벌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거 여러분들 뭐 PPT나 또는 뭐 발표하실 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써먹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충격이 팍팍 옵니다. 팍팍팍팍.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아시아보다 작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남미도 그렇고 막 그 중국이랑 막 소련 엄청 커 보이고 그죠? 근데 그게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걸로 다 짜맞춰서 구성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 또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약간의 뭐 감, 그 다음에 내 고정관념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왜? 원래의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그 세상에 맞는 뭔가의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돼서 반영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이 어떤 거고 그걸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측면에서 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뭐 발표하거나 기타 등등에 써먹으시면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저도 뭐 가끔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그 웹사이트 아주 잘 써먹습니다. 그거 공짜라 가지고 아주 잘 써먹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그 설문조사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글로벌로 설문조사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면 되게 잘 맞출 것 같잖아요. 예. 아무리 뭐 뛰어난 학자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다 틀려, 다 틀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얻고 체득한 경험, 지식 말고는 다시 한번 이게 맞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니까 올해 아마 뭔가 투자하고 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 책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 책 말고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그 미국의 러셀 로버츠라는 교수가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뭐 도덕감정론을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책도 대단히 유명한 책이라서 모든 도서관에 다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도서관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안 봐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 그러면 전부 국부론만 알아요. 국부론. 그리고 아담 스미스 그러면 전부 경제학자인 줄 알아요.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도덕 철학자고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 결혼 안 하고 살았나? 뭐 하여튼 그러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죽을 때 자기의 대표 저서라고 얘기한 거는 국부론이 아닙니다. 도덕 감정론이 자기의 대표 저작. 내가 이 책을 썼단 말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국부론이라는 데서 나온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것의 모태가 되는, 기본이 되는 철학적인 개념, 그리고 생각들, 이게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대에 기초가 되는 철학들, 기초가 되는 생각들을 뭔가 정리를 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근데 자본주의가 그냥 돈이면 띵호가 장땡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돈이란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왜 사람들의 욕망이 그런 식으로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게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작동이 일어나는지. 예. 뭐 제일 좋은 거는 칼막스의 자본론하고, 예,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으나 일단 뭐 사람들이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서 뭐 특히 칼막스 자본론도 거의 뭐 제 주변에 본 사람을 못 봤어요. 뭐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안 읽어보고 맨날 뭐 유물론 얘기는 하는데 안 보고, 도덕감정론도 마찬가지고 국부론도 원저를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건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안 보이는 손이 뭐 어쨌다는 건데. 뭐 그런데 어쨌거나 돈을 버시기 위해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왜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배경 또는 이론을 가지고 구성돼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 안에서 내가 돈 벌 기회를 찾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5권을 추천드립니다. 올 한해 이거 5권 다 읽으신 분 있을래나 모르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책들은 최소 2번, 많으면 10번 읽은 책들도 많아요. 괜찮은 책들이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